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근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7월부터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특집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부 내륙 신산업도시의 주역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조기령 충주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2년이 지났고 충주시장에 취임한 걸로 따지면 10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조기령 시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하루하루는 정말 길었고 10년은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충주라는 지명이 생긴 게 이제 1050년이 넘었는데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지역을 책임지는 수장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익숙해지고 뭐 행사장을 가더라도 처음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부응을 하려고 갔지만 지금은 친해져서 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또 초심을 잃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각오를 내실을 기하자, 혁신을 하자, 또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자 이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자랑할 거리는 좀 많은데 좀 써왔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해외 수학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세상이 넓다는 거를 느끼고 오라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사업을 박차게 할 수 있고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이 정말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가는 기차가 없었습니다. 충주의 중부 내륙선 이제 판교까지 지금 이제 개통이 돼서 KTX가 다니고 있고 도내 최초로 수소 버스, 저상 버스를 운행을 해서 친환경 기반도 다지고 있고요. 또 충주가 1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고 옛날 그 대리모토바이라고 유명한 DNA 모터스가 충주로 이제 이사를 와서 통째로 다 왔습니다. 와서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충주가 아주 유명해지고 젊은 층들에게 호감을 많이 받는 그런 도시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람이 있는 일들이 많죠. 근데 좀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남은 과제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쉬움이 많다면은 좀 그 후에 제가 여기 문화사업, 관광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많은데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속도가 너무 안 나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충주댐 유역에 그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뭐 준비가 다 됐고 기업하고도 투자 계획도 다 돼 있고 시내에서 걸리 들어가는 터널까지 뚫어서 도로까지 다 내놨는데 이제 여기 인허가나 뭐 환경협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오래 걸리고 있고 충주의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산 전망대 거기다 전망대를 만들면 우리는 저 넘어 서충주 신도시까지 시내가 다 보이고 그 뒤쪽에는 댐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도 야경이 보이는 좋은 곳인데 이것도 지금 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더디다는 거. 또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미술관을 새로 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절차. 그래서 뭐든지 좀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절차와 또 이런 뭐 승인받을 게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들 좀 믿고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권한이나 이런 절차를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욕과 의지는 많으신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민선 8기 이제 반환점 돌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6개 분야 56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공약 이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초선을 하는 시장이 아니고 3선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공약이라는 것은 다 하던 일을 이렇게 잘 끝까지 끌고 가서 잘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약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업무 계획, 업무 보고에 들어있던 다 내용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몇몇 가지는 조금 역시 규제나 여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게 돌파를 해서 뭐 바로 건너갈 수 없어 막히면은 우회를 하든가
또 뭐 길을 새로 낼 수 있으면 내든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빼놓고는 뭐 대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자신감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충주는 바이오 헬스 국가 3단, 그린 수소 특구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 사항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충주를 신성장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충주시의 직제를 개정할 때 신성장 산업과 신성장 본부 이런 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한시 조직으로 새로 만들려고 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 그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만들기 참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시종 지사님께 제가 이거 들고 가서 이걸 해야지 충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직원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안 도와주냐.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신성장 산업과를 만들어 가지고 충주의 새로운 산업, 기존 산업이 아니라 뭐 바이오 산업이라거나 수소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 지금 뭐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저 후보 시절에 그 공약을 했던 건데 이제 작년에 이게 간신히 승인이 났습니다. 참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차라리 이걸 민간산단으로 추진했으면은 벌써 기업이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국가산단이 어차피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정부와 힘을 합쳐서 좋은 기업, 바이오 산업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린수소 특구는 충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거나 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양적으로 키우는 이런 사업을 충주에서 해봐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제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성장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충주를 신산업도시 주역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역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2014년에 초선이 됐을 때 충주의 산업 현황을 분석을 해서 좀 대책을 세우려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충주에서 제일 매출액이 큰 기업이 어디냐. 내가 거길 가서 그 대표하고 좀 인사도 하고 좀 논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생닭을 내려다가 치킨 원료인 닭을 도축하는 도계장이 제일 큰 거예요. 충주의 기업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충주는 새로운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고 방향을 잡고 10년간 노력을 해온 끝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든지 모비스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론 오송이나 청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방의 중소도시치고는 많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5월이죠. 충주시가 첨단 화학 소재 성능 고도화 센터로 선정됐는데요.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충주가 신산업의 성장의 기반이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은 공장만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시설, 지원시설, 실험을 할 수 있는 고가의 실험 장비가 있는 이런 시설들이 와가지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아주 뭐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좀 독특해가지고 시민들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외울 것 같고 외울 수 없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자랑하기도 어려운데 첨단 화학소재 성능 고도화 센터 말 그대로 오늘날 신산업은 화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뭐 이렇게 두들기고 뭘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게 주였다면은 요즘에는 화학을 통해서 소재를 만들고 성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례로 자동차 이제 배터리 요새 배터리 시장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화학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이런 화학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성능을 고도화하려면은 고가의 실험 또 고도의 어떤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기업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장비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를 충주에 만든다는 것이고요. 요거 말고 또 좀 복잡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바이오 소재 시험 평가 센터가 얼마 전에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를 이용해서 약물을 누군가가 개발을 하면 이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나 어디로 전달이 되는 계통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약의 효과가 좋아지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약물 그러니까 바이오 소재 시험 평가 센터도 저희들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주관 기관이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런 연구소 4군데가 충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연구소를 지방도시에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원들이 판교 이남에는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주에 산업이 고도화돼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충주의 미래와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게 첫째죠. 그건 뭐 대한민국이나 어디 선진국이 다 비슷한 현상인데 거기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으로 저희들 당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1년에 사망 신고가 1,800이고요. 출생 신고가 80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출생 사망에서 1,000명 빠지죠. 그리고 1,000명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진학을 위해서 나간다거나 또 일자리가 없어서 나간다거나. 엊그저께까지 충주에서 멀쩡하게 다니던 애가 안 보여서 전화를 해보면은 세종시에가 있거나 오송에가 있거나 천안에가 있거나 이렇습니다. 이게 주변의 큰 도시 자꾸 뺏기죠. 안 뺏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젊은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는 대기업이거나 고액 연봉이거나 아니면은 문화, 뭐 환경과 같은 그런 좀 새로운 분야의 그런 서비스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근데 충주는 일자리 자체는 많이 있거든요. 충주에 주소를 안 옮기고 그냥 그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4만 명입니다. 이 휴대전화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일주일 내내 충주에 있다가 주말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휴대전화가 4만 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충주로 들어왔다가 저녁에 다시 나가는 게 3만 개고 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외지 사람에 의존해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역 청년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에 바이오 그런 헬스 기업을 유치해서 고액 연봉에 작업 환경이 깨끗하고 미래가 좀 가능성이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히 충주가 요즘에 이제 지명도가 좀 좋아져서 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콜을 하면은 좀 관심을 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와가지고 당장 그 현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충주의 뭐 일자리나 인구나 예산이 늘어났기보다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선택한 동네가 충주다. 이런 이제 지명도 또 뭐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충주의 호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뭐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지난 6월에 충주 시내버스를 개편하셨는데 시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어느 도시나 시내버스를 개편하고 나면 초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고 비난이 많이 있죠. 언론 그 기사 취재해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은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악의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시장은 없을 겁니다. 다 선의로 했지만은 익숙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니까 그 혼란이 생기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선 개편을 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동네 다니면서 그 버스를 실제 타는 분들, 안 타는 분들을 상대로 홍보할 게 아니고 타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 홍보를 했고 막상 이제 개편된 것을 가동할 때쯤 될 때는 전화를 받는 말하자면 아주 군사작전 하듯이 특공조를 편성해서
밤새도록 전화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다, 뭐 이상하다 그러면 다 설명을 해드리고 또 버스 정류장에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좀 기다리고 요거 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최소화를 했죠. 그렇게 되니까 한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문의나 또 이런 컴플레인 이런 것이 거의 없도록 다 정착이 됐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주목적은 그동안에 옛날 서울 방식으로 지선, 단선, 뭐 이렇게 환승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던 것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버스 타는 분들이 다 사회적 약자잖아요. 자가용이 없는 학생, 자가용이 없는 근로 청년,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은 갈아타면 5분 안에 오지만은 이 지방의 소도시는 갈아타면 30분, 4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한 번에 목적지까지 모시자 해서 노선을 좀 통폐합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이렇게 했고 또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뭐 지역에 뭐 이렇게 좀 병원에 가거나 또 재래시장에 가거나 꼭 다니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는 미니버스 소순환 노선을 만들었고 대학생들이 꼭 다니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자기들 잘 다니. 뭐 서울 갈 수 있는 터미널 역부터 해서 자기들끼리 다닐 수 있는 노선 이런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고 또 콜버스 지역에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르면은 가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2달에 한 번씩 조금씩 풀어가면서 정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고 제가 시장이 되고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 노선 개편 관련해서 정말 고맙다는 전화나 문자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그 운행자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타본 분도 버스를 타려면은 이 안내 체계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중부 내륙선 KTX 충주 판교 구간이 개통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충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서울까지 가까워졌다는 거죠. 판교까지. 그 판교까지만 갈 수 있으면은 사실은 서울 강남에 사는 분들은 거의 다 간 겁니다.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면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가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의사나 연구원이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먹었을 때 언제든지 서울을 갔다 올 수 있으면은 그 도시를 정착을 하고 완전히 단절된다는 느낌이면은 안 올라고 하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주 건대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모시려고 공을 들여서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제천에 뺏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왜 충주는 그래도 건대 대학병원이고 제천은 아닌데 왜 거기 갔냐 했더니 제천은 제천역에 가서 KTX를 타면 청량리로 갈 수 있고 충주는 그 당시에 이천 그 부발까지밖에 안 갔었어요. 그런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겼다는 게 첫 번째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충주 시민들도 좀 자주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또 자기 볼일 보고 내려오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고서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미하고 금년 연말에 이제 이게 문경까지 연결이 됩니다. 문경, 상주 뭐 이런 쪽 사람들이 이 KTX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운행 횟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편도 4번밖에 안 합니다. 4번이요? 이걸 맞춰가지고 올라갔다가 일 보고 내려오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문경까지 개통되는 연말쯤 되면은 좀 운행 횟수를 좀 늘리고 앞으로 이제 5, 6년 안에 수서까지 이게 노선이 연결이 되면 진짜 충주에서 수서까지 이제 연결되고요. 충주에서 문경까지 연결되고 문경에서 김천까지만 연결되면 영남 사람들이 KTX로 수서를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이 길입니다. 지금처럼 대전으로 다 삥 돌아갈 게 아니고 1, 2 가면은 30분 단축되고 요금도 그만큼 싸지죠. 아마 이게 이제 진정한 국가 기관 노선이 될 겁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가장 단거리로 쳐들어온 그 노선이 바로 이겁니다. 문경. 그렇죠. 이번에 의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북도 내 특히 북부권의 의료 사각지대가 이제 심각한데요.
최근 북부권의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뭐 아주 크게 개선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가장 취약한 게 원래 뭐 응급, 심혈관, 산부인과, 소아과 거기 네 가지지 않습니까? 이 산부인과, 소아과 쪽에 밤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를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분만 취약지 지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충주 별 산부인과를 선정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밤이든 낮이든 좀 산모가 오면은 이거 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또 이제 칠금동의 늘 푸른 소아 청소년과 여기도 이제 정부 사업인 달빛 어린이병원 이것도 이제 24시간 의사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정말 급한 것을 아주 뭐 찬바람 들어오는 문풍지를 막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충주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충북대병원 분원이 들어오고 또 건국대병원에서도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에 맞게 의사 선생님들을 좀 배치를 해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이 시설이 좋아서 좋은 병원이 아니고 명의가 계셔가지고 환자가 가면은 그 진단을 내려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도 확보됐고 했으니 아마 좀 의사 수급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대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의과대, 건대 의대와 어떤 협약 같은 게 좀 있나요? 이걸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건대병원은 예를 들면 뭐 심혈관에 치중한다거나 또 의료원 저쪽이나 충북대병원은 응급 쪽으로다가 치중한다거나 하나 정도는 자기들이 집중 육성하면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집중 육성하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서 조정도 하고 또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대병원 또 의료원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충북대병원 분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이제 충북대병원 분원을 만들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타당한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원래 뭐 작년 연말까지 나온다더니 아주 좀 지연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년 8월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충북대병원 분원을 만드는 이제 첫째 조건이 의대 정원 증원입니다. 지금 충북대 의대 정원 적어가지고 자기네 병원에 의사 채우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분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됐고 두 번째 조건은 돈이죠, 돈. 충북대가 자체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병원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규정대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좀 더 아마 해줄 생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그러면은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관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건강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을 외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는 오래 가지 않는다. 전국에 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핫하다 사람 많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한번 조용히 가보면 거의 다 이제 뭐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뭐 한 2, 3년 지나면 파리가 날리고 해서 아주 애물단지가 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관광도 외지 사람을 불러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쓰시면은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다 해서 입소문이 밖에 나서 외지 사람들조차도 와서 보게 만든 이것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해요. 행락철에 어디 특정한 장소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죠. 행락철에 4, 5월 달, 9, 10월 달. 그런데요, 평일날 가보면 사람 없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없어요. 그러면 4, 5월에 한 열흘, 9, 10월에 열흘, 1년에 한 20일 보글보글 해가지고 그런 동네가 무슨 인구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행락철에 사람 많은 동네 치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충주는 이 문화관광 사업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것이 외부의 입소문이 나서 심지어 외부에서 구경까지 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화끈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충주는 그동안에 충주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행장 이것 때문에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생태 환경이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예. 이 생태 환경을 이용해서 생태 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 관광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진척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보태서 건강도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기를 말씀하셨는데 요새 걷기 앱에 충주 시민을 가입하도록 유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유도한 결과 지금 2만 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인구의 10%가. 실제로 이제 저녁이나 아침에 나가 보면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코스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인사를 그 다니는 역방향으로 다니면서 인사 다니면은 이 뭐 주민들하고 아주 인사도 많이 하고 소통도 좀 잘 되는 걸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 걷기 왕을 선발해서 제가 표창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소감을 들어보니까 걷기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를 다 치료했다. 또 마음의 우울한 걸 다 떨쳐냈다. 집에만 꼭 박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추구했던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걷기 코스를 좀 더 많이 만들고 특히 요즘에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여러 곳에다 이제 생활 주변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 있게 좀 비닐하우스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파크 골프장이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하고 앞으로 더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충주가 파크 골프로 치면 아마 학군이 제일 높은 학군이었고 제일 먼저 시작했죠. 충주댐에서 바로 내려오면 그 목행이라는 동네의 강 좌우에 그 강변의 땅에다가 이제 이 잔디를 심고 파크 골프장을 많이 조성했는데 여러 클럽이 생기고 회원만 3,500명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주변에 좀 더 만들어두기 위해서 앙성, 신리 이런 도시에도 좀 면직에도 만들고 충주가 좀 자랑하는 그 중앙탑에 목계나루 쪽에 좀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많이 이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파크 골프를 생각할 때 옛날 한 10여 년 전에 파크 골프장에 가보면 자전거 뒤에 이 파크 골프채를 묶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자전거 타고 걷고 해서 이렇게 다니는 좀 넉넉치 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즐기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좀 넉넉한 분들이 일반 골프장에 가야 할 분들이 다 일리 와가지고 이거 다 차지하니까 옛날에 그 소외된 이웃들 좀 어려운 이웃들이 여기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을 보다 좀 자유롭고 공정하게 특히 소외된 이웃들이 눈치 안 보고 가서 이게 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예약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에다 좀 맡겼는데 시에서 직접 인력을 확보해서 직영을 해가면서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예약 시스템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가 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좀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걷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원 도시 이 조성도 추진하셨잖아요. 또 시민의 숲도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충주의 가장 유명한 정원이 아마 무술공원일 겁니다. 무술공원. 제 전임 김호복 시장님 시절에 그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백억을 들여서 그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원 이름을 탄금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탄금공원으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바꾸긴 바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역에 이제 여러 군데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 공설운동장으로 있던 자리를 이제 폐지를 하고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또 지금 정원을 꾸미고 있고 호암지 옆에 좀 5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원래 공원 용지로 돼 있는 거를 공원 용지를 해제를 하지 않고 매입을 해서 지금 시민의 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거점을 녹색띠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충주가 정원이 아름다운 도시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 환경 관광도시 사업에도 역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충주는 한 발짝만 나가면 다 산이고 숲인데 무슨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조성하느냐고 하는데, 집에서 가족들 손잡고 걸어 나와서 접할 수 있는 숲하고 자동차 타고 한참 나가서 바라보는 먼 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민의 숲, 그 호암지 옆에 시민의 숲이 현재 1단계 조성이 됐습니다. 나무를 좀 저희들이 좀 큰 걸 심고 좋은 걸 심었는데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새들이 가보면 그냥 새들이 바글바글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나머지 2단계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단계 사업 때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참여 정원으로 나무 한 그루씩 기증을 하시든가 뭐 받든가 해가지고 자기가 심고 자기가 가꾸는 정원으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어놓으면은 세월이 가면 낡고 빛이 발해서 경우에 따라서 흉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나무와 꽃을 가꾸는 거는 세월이 갈수록 더 좋죠. 10년 후에 이게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사업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조기령 시장에 그래도 잘했다는 소리 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번 충주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이제 축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호수 축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다이브 페스티벌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나 외부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뜨거웠죠. 제가 참 저도 가서 가슴이 뭉클하던데 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 가수의 리드에 따라서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전율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축제를 왜 이런 식으로 바꿨느냐면은 제가 이제 시장 10년 하잖아요. 10년 전부터 해왔던 축제입니다. 하던 대로 가만 놔둬 봤는데 시민들이 오질 않아요. 시민들이 뭐 심지어 뭐 개막식조차도 없고, 시민들도 안 오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이벤트에다가 통째 다 맡겨서 그냥 운영하게 하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가수가 좀 오면 와서 그냥 공연 잠깐 보고, 무슨 뭐 저쪽 판에 가서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다니는 이런 축제를 계속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해왔고, 그럼 지역 축제는 왜 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 지역 축제를 통해서 뭐 관광객을 끌어온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하는 일은 외지 사람을 불러오거나 외지 사람에다 맞춰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끼리. 축제는 왜 하는 겁니까? 그 시민들이 한 자리에 많이 모여서 시민들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운영해가면서 한 자리 모여서 공감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그래서 강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시민들도 안 오고 시민들이 참여도 안 하고 기획에도 참여 안 하고 이게 뭐 하겠느냐. 그래서 바꿔라. 바꾸려면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열어놓냐. 이름부터 바꿔라. 호수축제라고 하니까 강변에서 해야 되고, 호수라고 하니까 한여름에 그 뜨거울 때 아주 그냥 쪄가지고 아무도 못 오는 그 아주 혹서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또 호수라니까 호수에 끌어다 맞추느라고 어긋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열려있는 이름으로, 추상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시민들이 참여하고 좋아할 만한 거를 한번 끌어내보자. 그리고 해가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것들을 돌출해서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장소도 종합운동장에서 처음 했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이었고, 아주 그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고, 찾아온 분들이 좀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축제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호수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분은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예, 예. 했는데 뭐 적은 분들이라도 그 정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체성을 내세운다면서 충주에서는 문화 사업만 하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충주 사과, 충주 중앙탑, 충주 우룩, 충주 댐.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이 아이템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점도 되지만은 좀 족쇄도 되는 거거든요.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은 시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체성으로 가는 것이지 틀을 정해놓고 무슨 조선시대 때 노론하는 것 마냥 이것이 아주 뭐 금과 옥조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축제 때 충주 시민들이 이제 그 한 100팀 가까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충주가 평생학습의 도시인데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운 분들이 많아요. 음악도 배운 거 있고 뭐 공연 뭐 다 배운 분들이 100팀이면은 한 팀에 한 동아리가 한 20여 명 된다. 예. 한 2천여 명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무대에 올라간 이런 거죠. 이런 게 정체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정말 강점이 나오잖아요. 특히 반응이 좋고 이런 것들에 이제 문화를 씌워 나가면은 정체성은 자연히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걱정 없이 정체성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 이름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이브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들어보면 이게 뭐지? 저 이름이 뭘 포함하고 있지 잘 안 와닿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축제 이름에 이제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거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좀 달리 좀 해봐라. 다이브도 어렵고 페스티벌도 어렵다. 뭐 이렇게 좀 고치라고 했는데 이 젊은 직원들이 MZ세대 젊은 직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를 기획을 하는 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게 맞다고 그래서 비난을 제가 감수하고 니들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믿고 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20, 30대들은 아주 뭐 멋있는 일이라고. 충주의 매력에 빠지자, 뛰어들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지금 삼선이시고 이제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제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시장 되기 전에 경찰에서 30년을 해오면서 예. 경찰서장을 3번 했고 지방경찰청장을 2번 했고 교육기관 학장을 2번 했어요. 이렇게 기관장을 오래 했는데 그게 다 임기가 1년 안쪽이었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 레임덕이 없어요. 발령나서 떠나기 하루 전까지도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정치인에게는 레임덕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 중심으로 뭔가 덕을 보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할 때는 이제 뭐 볼장 다 봤다 너하고 그러면 싹 빠져나가겠죠. 그럼 레임덕이 될 텐데 저는 뭐 선거에 의해서 당선은 된 시장이지만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선거를 통해서 공무를 맡은 그런 그 행정가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당선된 후에 제 주변에 뭐 선거와 관련돼서 뭐 사람들 덕보거나 뭐 저한테 잘 보여가지고서 그 과도하게 무슨 대우받는 공무원이거나 이런 집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레임덕 같은 거 걱정은 안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힘을 빻을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행정을 하루 전까지도 엄정하게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후반기 2년 충주시정 운영 방향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초심을 주시죠. 잃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로 내실, 혁신, 도전입니다. 내실을 기해야죠. 제가 10년 동안 벌려놓은 일도 많고 또 이제 막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자신감 있는 일도 많은데 이거를 내실 있게 하지 않고 자꾸 벌리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그동안 해놓은 일, 만들어 놓은 일, 성과물들을 활용을 잘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혁신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치자. 제가 직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혁신은 하던 일을 집어치운 거다. 너희들이 볼 때 이거 시장이 시켜서 아니면 스스로 좋아서 뭐 다른 도시에서 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중단하고 없애야 된다. 계속 거기 그냥 시작했으니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꾸든지 영 아니면은 정리해버리는 그런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전이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당히 보신으로 할 게 아니고 끝까지 새로운 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되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선 이제 임기가 이제 다 채우시면 12년인데 뭐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어떤 시장님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늘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를 사랑했던 시장,
충주에 옛날에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장이 애들을 그렇게 이뻐했다. 그거 하나만 기억이 된다면은 뭐 나머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올해 이제 총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총선 출마설이 뭐 나더라고. 또 이제 임기 마치시면 뭐 지방선거 도지사가 되겠죠. 또 출마설이 들려옵니다. 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충주여고에 특강을 갔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젊은 나이에 경찰이 돼서 30대 서장, 40대 지방청장, 51살, 52살에 시장까지 됐으니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다음 꿈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을 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또라이가 나타난 것 같다고. 뭐 저는 여전히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매여서 살았고 정말 해본 게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매여 살고 여기서도 매여 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해보고 싶은데 공직자로서 또 이제 경험이 있고 뭔가 갖춘 게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다면은 또 그 소명도 따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선거 때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할 일이 더 남았으면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너가 할 일이 다 했다고 판단되시면 좀 쉬면서 저 이렇게 유랑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한창 장마철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충주시 안에서 그 재난 예방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가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은 이제 평상시에 좀 위험한 지구를 찾아가지고 선제적으로 보완을 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면피 행정이 아니라 실제 그 법의 정신에 맞춰서 재난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막 아무리 대비를 해도 저지대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오는 것이고 어디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위험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람을 미리 배치해서 공무원들이나 또 협력하는 그런 주민들을 미리 배치해서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또 이미 있는 분들은 대피시키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재난과 관련된 일을 시장이 되기 전에 오래 많이 해봤고 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안 하면은 위험하고 하는 거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을 좀 많이 닥달을 하고 있고 이번 저 장마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 참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결과 든든하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그 노력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되면 그 최상의 그 정책, 행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한 번도 안 써먹고 그냥 헛되이 끝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예,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쓸 일 없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일이 터졌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다 대처하는 거는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마지막으로 충주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긴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천여 충주 공직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내실을 기하고 혁신을 기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충주 시민들로부터 3번 연속 선택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초심을 잃지 않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12년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충북 특집 대담 조기룡 충주시장에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